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제목의 외신 기사를 살펴보고 이 기사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한국 언론의 심각한 비전문성을 알 수 있고 해외 시청자보다 한국 언론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에 먼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가 길어서 바로 기사를 보시고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지옥 등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가 비영어권 TV 차트를 석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넷플릭스의 고해상 K-드라마 원작들은 같은 성공을 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영어 영화, 영화 TV, 비영어 영화, 비영어 TV 등 4개 부분으로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톱10 목록에 따르면 총 시청 시간을 총 실행 시간으로 나눈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마스크걸은 8월 셋째 주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TV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3년 8월부터 도적의 노래, 이두나, 스위트홈2, 경성크리처 등 한국 대형 오리지널 드라마를 다수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을 대체적으로 능가하는 스타들이 많은 출연진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봉작들은 넷플릭스 순위 목록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3년 9월 개봉한 드라마 도적의 노래 제작에 약 360억 원을 투자해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조선을 다룬 작품이지만 이 드라마 시리즈는 1위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최고 예산의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이 드라마 시리즈가 저예산으로 제작된 차세대 오징어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언론의 과장된 광고에도 불구하고 도적의 노래는 3주 동안 TV 부분 글로벌 톱10에 진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3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6위, 2위, 9위를 기록했습니다. 300억 원에 제작됐다는 오징어 게임은 16주 연속 순위권에 머물렀고 그중 9주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지가 주연을 맡은 9부작 로맨스 드라마 이두나는 제작비가 200에서 300억 원, 스위트홈2는 1편보다 제작비가 더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즌 제작비 300억 원 제작 비용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 모두 TV 부분에서 각각 2주와 3주 이상 글로벌 톱10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7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넷플릭스 환타지 오리지널 드라마 경성크리처가 TV 글로벌 톱10 순위에서 3주 연속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경성크리처 제작비가 좀 과했다고 말합니다. 투자를 생각하면 한 번쯤은 1위를 차지했어야 했어요. 이 드라마는 최근에 공개됐으니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경성크리처의 전망은 1위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원작들이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시스템에서 고전하는 이유를 최근 제작사들이 화려한 특수효과로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몬스터 호러 시리즈와 판타지 장르의 흥행에 힘입어 탄탄한 스토리텔링보다는 특수효과로 시청자의 시선을 끌려고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 특수효과를 강조하는 대규모 예산에 집중하고 컨텐츠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한국 컨텐츠의 글로벌 영향력과 대중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입니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의 실적이 하락하는 데에는 주기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합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시청자들이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징어 게임과 같은 시리즈가 2020년에 출시되었더라면 같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그러나 김 씨는 한국인들이 오징어 게임과 더 글로리의 놀라운 성공에 정신이 팔려 한국 콘텐츠의 성공을 평가할 때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넷플릭스의 성공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K 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영어로 제작된 콘텐츠에 비해 현저히 낮거든요. 비영어권 카테고리에서 톱10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제작자들은 넷플릭스의 성공이 제작자가 생각하는 성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경성크리처 강은경 작가는 지난 수요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넷플릭스를 우리 작품이 글로벌 무대에서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매개체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경성 크리처는 시청자 입맛에 딱 맞거나 대박 나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경성 크리처 개봉 이후 일본에서 731 부대에 대한 검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걸 봤는데 뭘까 궁금했어요. 그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놀랍게도 이 외신은 한국 매체 코리아 헤럴드 기사를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단 한 부분도 지금의 넷플릭스의 방영 행태와 새로운 순위 계산 방식의 변경이 미드와 영드, 이 레니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드라마가 방영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시청률입니다. 초반 시청률이 높다면 시청자는 그 드라마를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촉도가 바로 시청률입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전세계 드라마 중 어떤 드라마를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넷플릭스 플리스페트롤 1일 순위와 매주 발표되는 넷플릭스 주간 순위입니다. 그런데 새로 바뀐 순위 집계 방식에서 회차가 길고 실행시간이 긴 K드라마는 순위권 상위로 오르기 힘듭니다. 반대로 회차가 시즌제를 통해서 짧고 실행시간도 40에서 50분 내외인 미드나 영드, 이 레니는 자국에서 시청해주는 것만으로도 순위권에 쉽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1위에 오른 영드 비밀의 비밀은 1회만 55분이고 나머지 회차는 40분 내외로 8회입니다. 위에 비교된 경성 크리처는 회차 실행시간이 10회 모두 60분이 넘고 길게는 78분까지 실행시간이 깁니다. 단순히 새로 바뀐 넷플릭스 순위 집계 방식으로 계산하면 영드 비밀의 비밀은 평균 40분 곱하기 8회 나누기 8을 해서 뷰라는 조회수가 나오고 경성 크리처는 대략 65 곱하기 10 나누기 10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산수로 따져도 엄청난 순위 집계 방식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차가 무조건 짧고 실행시간이 짧은 드라마가 무조건 순위 싸움에서 유리합니다. 막말로 BTS가 3분짜리 뮤직 드라마를 만들어 넷플릭스에서 출시하면 전세계 1위를 장기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넷플릭스 주간 순위 비영어 6위에 오른 이레니 던전밥은 단 2회차 실행시간이 26분인데도 전세계 6위에 오른 것은 위에 설명했듯 일본에서만 열심히 시청을 해줘도 순위권에 든다는 것입니다. 과거 순위 집계 방식으로 순위를 정하면 이 레니는 100위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뀐 순위 집계 방식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를 전세계 넷플릭스 공식 홈페이지에 1년 전만 해도 잘 올려졌던 예고편을 잘 올려주지 않고 특히 유럽 쪽에는 몇몇 드라마를 제외하고 예고편조차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진행 중인 드라마는 자막과 더빙을 핑계로 방영을 시간차로 하기 때문에 남미나 유럽은 아시아에서 유행이 끝나고 뒤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순위권에 오르기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나라 언론이 이런 엉터리 기사를 쓰고 외신에서 이것을 받아쓰기를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K드라마를 유럽에 히트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시아 구독자를 늘리는 용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바뀐 기조를 읽지 못하고 우리나라 언론 자체가 넷플릭스의 가스라이팅을 당해 이런 기사를 쓴다는 자체가 한심스럽습니다. 넷플릭스가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너무나 커버린 K드라마의 위상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 드라마였던 K드라마가 미드처럼 고비용 고효율 드라마로 바뀌는 것이 싫은 것이고 그동안 미드가 지배해왔던 유럽 시장만은 K드라마에 내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물론 넷플릭스의 이런 행태는 내부적으로 미국 콘텐츠 관계자들의 K드라마가 전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압력이 심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미국 배우조합과 작가조합의 파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디즈니 플러스나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나 파라마운트 플러스 또한 K드라마를 아시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전세계 OTT를 미국 업체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것이 이런 현상을 계속 발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OTT가 만들어져 미국 글로벌 OTT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만이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